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잔뜩 긴장했던 태풍 솔릭은 허무하게 지나갔고요.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군요. 자, 오늘자 조간신문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8월 27일입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일면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자 일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주말 사이 소득주도 성장 마이웨이를 선언했죠. 한 번 더 정면 승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해석 분분합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요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최근 연이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고요. 장 실장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장 실장의 답이 뭐였을까요? 답은 소득주도 성장 더욱 공고히 견고하게 밀어붙이겠다였습니다. 최근의 경제지표 악화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입증한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 소득 악화, 최근에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역설이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죠. 글쎄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궤변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더군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에는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용산 개발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불끈 쥐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7주 만에 쥐었던 주목을 불끈 풀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 집값이요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서울구에 집값 많이 오른 지역 상승률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두 자릿수 오른 거는 기본이고요. 자, 이렇게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획을 미루겠다 이렇게 박 시장이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떡하죠? 시장이 안정화되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고 늦었다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일단 개발 계획을 철회한 건 아니죠. 잠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철회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실현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꺾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벌집을 건드리면 벌들이 달려나와서 쏘는 법이죠.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 전격적으로 취소됐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중국이 예전만큼 돕고 있지 않다. 대북 교역 늘리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최근 확 바뀌어버린 백악관 안팎의 분위기를 트럼프의 결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군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또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의 이 비핵화 판을 만들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9월 방북 발걸음이 더 무겁게 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 끝났죠.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비춰주시겠습니까? 이산가족 행사 21차였는데요. 어제 끝났고요. 네, 지금 사진은 북측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 그리고 손짓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정치 외교와 상관없이 정례화됐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휘부
선출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새 대표에는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 선출됐습니다. 자, 이해찬 신임 대표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연석회의 구성하겠다라고 했죠.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 답답한 경제 상황 자신이 뚫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또 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김진표 후보에게 중책을 맡기겠다. 자,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보였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 지도부 사진 중에서 이해찬 대표의 좌측에 있는 박주민 의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초선인 박주민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모습 보고 계신데 제발 잘 해주시길 나라를 위해 부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를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로 다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미국 보세 거물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타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7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존 맥케인 의원이 자택에서 별세를 했죠. 네, 엄지척을 하고 있군요.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자, 그를 보세 거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애국의 아이콘이라고 칭하죠. 왜 이를 이렇게 부를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의 삶이 모든 걸 입증해주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무관 집안에서 태어난 존 맥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고요. 무려 5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이 포로 생활 뒤에 풀려난 모습인데요.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보통 사람으로 견뎌내기 힘들죠. 더욱이 당시 조기 석방해주겠다라고 협상을 제안해 왔지만 아니다. 나보다 먼저 잡힌 사람이 먼저 석방되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조기 석방을 거부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그 아래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당시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자, 오바마에게 대선에서 패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는 과감히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소신을 보여주기도 했죠. 진정한 애국심의 수호자, 나라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존 맥케인 의원. 우리는 참 늘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죠.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그런 정치인 말입니다.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손속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